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중대부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윤시원입니다. 예, 일단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실 테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통합과학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제 수능 과목이 되는 통합과학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중대부고가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 수업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응용생명화학부를 학사 졸업하였고요. 이런 학원에서 지금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랑 좀 다르긴 한데 예,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과학과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잘 아실 거고 중대보고도 이제 편제표가 나왔습니다. 편제표가 나와서 2학년 1학기부터 어떻게 선택할지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될 통합과학 1과 2는 1학년 2학년이 아니고요. 그냥 1학기 2학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1과 과탐실 1이 1학기, 2와 2가 이제 2학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중대보고의 편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학년 1학기에 이 중에서 대략 한 3개 정도를 선택해서 우리 이과적인 친구들은 일반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보기로는 역학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그 다음에 행성 우주과학까지 해서 2학년 2학기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3학년 1학기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융합 선택은 절대 평가로서 3학년 2학기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개정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겠죠. 원래 지금은 2 과목은 모두 절대 평가니까 사실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를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좀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이제 잘 하시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화생지 내용을 빅히스토리식으로, 즉 빅뱅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8년부터는 필수 상대평가 영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5등급제가 되었죠. 그래서 10%까지 1등급이 되면서 좀 이제 고난도 문항과 서술형 문장을 잘 연습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합과학 1이 1학기 때 배울 내용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1단원 과학과 기초 내용은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신에 나올지도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학교에 들어가 봐야지만이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은 기존 신소재 단원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 되었는데요. 개정 전 과학을 공부한 아이들은 이제 자기적 성질이라 해서 LK99이죠. 우리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을 건데 이게 아예 빠졌습니다. 더욱더 중요하게 들어온 것은 반도체, 소자, 요즘 너무 중요하죠. 그 반도체 다이오드 회로 같은 게 좀 어렵게 나오니까요. 이거를 좀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까지 나오는 거고요. 기말고사는 나머지 3단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어려운 내용은 여기 있는 화학 내용과 여기 있는 물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잘 모르시다니까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가 그래도 응용생명화학부잖아요. 그래서 나름 화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원하게 잘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리는 잘할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되겠죠. 여러 가지 물리학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 자랑만 한 번 더 하자면,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하려면 자연과학 과목을 2과목 들어야 되는데요. 1학년 때 생명과학과 화학을 당연히 들었죠. 근데 아쉽게도 C가 나왔습니다. 이제 1학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저도 이제 그때는 융합과학이죠. 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물리를 좀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제 물리학 수업을 1, 2 수강하였고요. 자랑스럽게도 우리 자연계열 친구 중 사이에서 A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물리 가르침에 있어서 좀 부족하진 않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배울 내용이니까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고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내용이 좀 새롭게 들어왔고, 나머지 3단원에서 감염병 어떻게 체크하는지, 요즘 코로나 같은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발전과 에너지회원에서 지금 학생들도 있으니까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걸 미리 공부한 친구도 있을 건데, 그 내용은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신에 나올지는 또 약간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단원이 사실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 발전과 에너지원의 개정 전, 그러니까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좀 정량적 계산이 필요한 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빠졌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1학년 모의고사 좀 성적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1학년 모의고사는 40점 이상을 받으면은 그냥 절대적으로 1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자면은 뭐 제가 이제 통합사회를 까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조금 더 이 통합과학이 1등급 받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수능까지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것까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이 조금 더 대체적으로 어려웠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중대국어가 어떻게 기출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또 기출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택형 24문항과 서답형 6문항이 뭐 항상 그렇진 않고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죠. 우리 학교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 물리학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물리원 유형까지, 그러니까 지금 개정 전 물리원 유형까지 학습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화학도 사실은 거의 화학 원 수준까지 나옵니다. 근데 특히나 선생님들이 기출된 모의고사 유형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역시나 좀 필기에서 좀 지엽적으로 잘 나오니까 아이들이 필기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물화에서만큼은 정말 거의 이제 원 수준의 문제까지도 나온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파트가 교과과정 이외의 파트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대부분의 학교는 그느드, 그러니까 3가지 보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리얼 보기까지 추가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소요하게끔 만들고 있고, 서답형 문항 또한 모두 고르시오 무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개만 제대로 몰라도 서답형이 그대로 깎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항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학기 때 본,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영역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장이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다 아시죠? 이게 원래 통합과학 내용에는 없습니다. 통합과학 내용에는 없어요. 이거는 물리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아이들에게 이제 물리원,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6월, 9월 기출을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같이 풀리고 있고, 이 유형을 풀 줄 알았다면 이 유형도 물론 매우 어렵지만 잘 풀 수 있었는데 뭐 아쉽게 좀 틀렸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다른 학교에서 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물리 원 수준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화학 이제 1학기 중간에 있던 기출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유형은 사실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유형입니다. 보시면은 비율 또한 다르게 주시지 않았죠.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보고는 정말 그러니까 고1 수준보다는 조금 더 넘어서 기출된, 그러니까 고3에서 기출된 과거 영역을 가지고 오시는 걸 매우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좀 바꾸시지 너무 똑같이 내시긴 했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유형도 완전 지금 아이들이 화원의 수능에서 나오는 정확하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유형입니다. 정말 어려운 유형이고 그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내시고, 이것도 이제 작년 제가 풀리는 6월, 9월의 평가원 문항인데요. 거의 유사하게끔 XXY, XEX, 여기는 EX가 들어갔죠. Y. 사실은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냥 통합과학의 중화 반응은 정말 쉬워요. 뭐 아시겠지만 일가 그리고 대부분이 부피가 동일했을 때 중화점을 줘놓고 문제를 풀리는데 이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말 어려운 이러한 표 유형의 양적 관계까지 건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또한 매우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사라지는 손실 전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유형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것도 과거 기출된 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제가 풀리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빠졌으니까 뭐 지금은 사실 이 문제는 별로 볼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이 유형은 사실 현재 이제 물리 1, 2와는 어떠한 곳에서도 연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난이도가 물화에서만큼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학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지 수업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과학이란 과목이 신설된 이후부터 쭉 강의를 해오고 있는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 올해부터는 아시다시피 기존 이제 2학년, 3학년에 이제 1, 2 내용을 가르치던 분들이 통합과학으로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뭐 너무 이제 중요한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 저의 장점이라 함은 기출된 문제를 쭉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나올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영역을 수능이랑 내신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지역적 영역을 잘 꼽아줄 수 있다. 그리고 중등과학에서부터 수능 내용까지 총망라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게 이제 수능 과목까지 되니까 중등에 연계된 부분과 수능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집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매 수업 전후에 핵심 개념 테스트를 하고 이 문제에서 저는 8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일요일 가장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남기기도 매우 좋은 시간이고 저는 무조건 남겨서 80점 미만은 항상 테스트를 재시험 보게끔 하고 통과해야지 집에 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과제 수행도와 수업 피드백에는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이 매니지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개념이 없도록 1대1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죠? 뭐 너무나도 유명한 강사님의 아주 큰 대형 강의들도 있습니다. 이제 연합반으로 운행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제가 장점이라 할 수 있음은 1대1 클리닉은 전 이제 조교분들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보셨다시피 물화만큼은 거의 원 유형으로 나오고 그럼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지금 수능에서 쓰고 있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전 모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스킬들은 선생님들마다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모두 가르치면 좋겠지만 우리는 ATP를 아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된 풀이를 좋아하고 뭐 조교 선생님도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저와 이제 조교 선생님의 풀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관된 풀이를 하기 위해서 1대1 클리닉은 제가 항상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거 이해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대답이 그냥 없죠. 이해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전 30분부터 수업 시간 후, 그러니까 우리는 10시까지겠죠. 남아서 아이들에게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습 영상 제공하고 뭐 24시간은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이거 오버해서 적어야 되니까 그냥 적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도 저는 항상 뭐 3시든 4시든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해라. 혹시나 내가 자고 있다면 일어나서 바로 대답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언제나 질문을 직접 받고 제가 직접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는요. 고1, 2는 보지 않습니다. 고1, 2는 보지 않고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을 지금 아이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그 유형으로 좀 변형해서 항상 풀리고 있고 좀 내신 기출은 뭐 당연히 풀리는 거니까요. EBS 빈출되는 좀 지엽적인 문제도 잡고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뭐 문제 스케일과 7대3으로 나눠가고 있지만 사실은 좀 물화만큼은 거의 5대5 비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킬이 좀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항상 이 스킬에 맞춰서 모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하자면 이제 작년에 일어난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아이들이 매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한 문제씩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4번이 산화 환원 반응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오류가 애들이 있다고 혹시 같이 찾아봐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10시쯤에 왔죠. 그래서 저녁 오후죠. 오후 2시쯤에 제가 이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거는 표준 환원 전이라고 해서 일반 화학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반 화학에 나온 내용으로 이걸로 밀어붙이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됐으니까 가져왔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재시험이 진행되게 되었고 정말 그냥 곧바로 좀 모자 쓰고 와가지고 촬영해서 아이들에게 곧바로 영상이랑 자료를
전달하고 제가 알기로 이때는 이 학교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 주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아쉽게도 제자가 개 쉬었다고 합니다. 너무 좀 아쉽긴 해서 뭐 아무튼 허탈한 마음에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뭐 어디까지 이렇게 뭐 사실은 이의제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받아주셔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아이들과 저는 함께 끝까지 아이들의 그 1점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때 실제로 1등급 컷이 97.5 진짜 딱 이 친구가 1등급 딱 컷에 걸렸거든요.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은 정말 아이들이 과학을 미리 선행한 아이들이 많고 0점 몇 점 차이로 1등급이 갈립니다. 물론 이제 10%가 되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90점 초중반 정도로 좀 컷이 내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서술형 혹은 객관식에서 한 문제가 너무나도 큰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담당했던 학교에서는 뭐 1등급 최다 배출하는 그러한 기염을 통해서 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교 1등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중대보고에 이렇게 중간 수업 안내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배정을 하였고요. 전 저녁 시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남기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재시험을 봐야 되거나 혹은 과제를 모두 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겨서 10시까지 남기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저는 스터디 카페 항상 같이 예약해서 가거든요. 끝까지 남겨서 한 11시, 12시까지도 남겨서 아이들에게 모두 그날 한 문제는 그날 풀고 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차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구성을 했지만 이번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통합과학은 이제 수능 과목이 된 만큼 아이들은 그냥 1등급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100점을 받기 위해선 한 120점, 150점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저와 함께 끝까지 해서 저는 1등급이 아닌 만점을 위한 통합과학 윤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